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가설 검정의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검정을 할 때 평균, 분산, 비율에 대해서 검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번 영상에서는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평균의 가설 검정을 다룰 때, 자, 우리가 추정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정할 때도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을 했었죠. 네,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설 검정을 할 때는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영상은 모분산이 알려진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라올 영상에서는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의 모평균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영상에 이어서 슬라이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단측 검정, 양측 검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떤 모수를 이야기할 때 모수의 가장 기본 일반적인 일반 명사 쓰는 것이 세타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세타가 포함하는 것은 평균, 분산, 비율을 포함해서 그것을 통칭해서 세타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럴 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제가 대립가설의 근거에서 본다면 세타가 특정 값보다 크다, 또는 특정 값이 아니다, 또는 특정 값보다 작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대립가설의 형태가 되겠고요. 귀무가설은 제가 다 이퀄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퀄로. 근데 말이죠, 우리 교재에는 사실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교재에는 조금 혼돈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가 혼돈 안 되려고 교재와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혹시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혼돈될 수 있어요. 예, 세타, 세타0 이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세타0보다 크다이면 귀무가설은 그 이하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르다는 그냥 같다입니다.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작다, 대립가설 작을 때는 귀무가설이 이상이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와 다르게 저는 그냥 다 이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퀄로. 자, 왜 그러느냐? 대립가설의 부등호와 귀무가설의 부등호까지 한꺼번에 둘 다 고려하면 여러분들이 혼돈스러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무가설이 참이다 라고 할 때 이퀄로 되어 있으면, 즉 어떤 모수가 특정 값을 가질 때의 분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세타가 세타0 이하다,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설 검정을 할 때 뭐랄까요,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세타가 특정 세타0와 일치한다로 바꾸어 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랑 다르게 귀무가설을 다 이퀄로 써놓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귀무가설 한번 보면, 자, 귀무가설은 다 제가 이퀄이 성립한다라고 그랬고요. 첫 번째 대립값을 본다면 어떤 특정 값보다 큰지를 검정하는 상단 측 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측 검정 중에서 이제 상단에 대한 검정을 하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가설 검정에서는요, 검정입니다. 왜냐면 테스트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검증으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틀린 겁니다. 자, 통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설 검증이란 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틀리고요. 가설 검정이에요. 왜? 우리 테스트거든요. 테스트는 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용어부터가 어느 정도 다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유의 수준에 대하여 꼬리 확률이 알파이고 어떤 임계값에 의해 기각력이 구해진다. 자, 여기서 보면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라는 것은, 자, 귀무가설 이게 참이에요. 이 참이란 건 세타가, 귀무가설의 참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타가 세타0를 갖는다는 의미예요. 자, 이게 세타0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때입니다. 어떤 우리가 요 값이 오면, 어떤 우리가 굉장히 큰 값이 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reject H를 하겠다. 자, 반면에 우리가 어떤 기각력이 있는데 그보다 왼쪽에 놓여있다, 좀 이렇게 세트 왼쪽에 놓여있죠? 이렇게 되면 HO를 채택한다고 표현했는데 우리 이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 HO를
뭐다? 기억하지 못한다. 즉 not reject HO라고 쓰겠습니다. not reject HO로 쓰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는 지금 HO를 채택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교재의 귀무가설은 세타가 세타 제로 이하일 때, 대립가설은 세타가 세타 제로보다 클 때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채택이라는 표현을 써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렇게 안 쓰고 있죠.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세타와 세타 제로가 같습니다. 같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면 세타가 세타 제로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원래 의미는 세타가 세타 제로 이하라는 의미가 돼요.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우리가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세타와 세타 제로가 같다. 자, 귀무가설은 다 이퀄로 놓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디지털 세상 보기 채널에서는 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는 대립가설이 같지 않다입니다. 자, 아까처럼 단측 검정이 아니라 양측 검정, two-sided hypothesis라고 하고요. 이것은 같은 값이 아니니까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거나 굉장히 큰 값이 나온다면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여기 보면 세타가 여기 큰 값 범위에 있거나 또는 굉장히 작은 값 범위에 있으면 귀무가설 기억하겠다는 표현을 쓰겠고요. 그렇지 않고 요 부분에 세타가 노출된다면, 이렇게 노출된다면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억할 수가 없겠습니다. not reject HO로 결론 내리겠다. 그러니까 기억력에 있으면 기억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번에는 단측 검정 중에서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큰 경우였죠. 이번에는 세타가 세타 제로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작은 경우예요. 즉, 이 부분을 기억력으로 가져간다. 기억력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매우 작은 값이 나오면 우리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기계적인데요. 그 기계적인 것보다 여러분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항상 가설 검정을 할 때요. 뭐를 근간으로 하냐면 귀무가설이 참이란 것을 가정합니다. 참이니까요. 세타가 사실은 세타 제로라는 의미입니다. 귀무가설이 참이에요. 그럼 우리가 모집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세타가 얼마, 평균이 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표본을 샘플링해서 세타를 뮤라고 두고요. X발 가져봤더니 1.5예요. 매우 작아요. 이거 될 수도 있습니까? 네,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말이죠. 귀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즉 평균이 모평균이 5임에도 불구하고 표본의 평균이 1.5밖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렇게 5인데 우리 기억력을 예를 들면 2라고 그냥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처음이니까요. 그렇게 놓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1.5가 나온 거예요. 기억력이 2 이하라고 가정했을 때 요 기억력에 있으니까 우린 reject HO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귀무가설을 기억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의 귀무가설은 평균이 5라고 가정했는데 대립가설은 5보다 작다죠. 기각을 해버린다. 기각을 했을 때 5보다 작다라고 우린 결론이 내리겠다는 겁니다. 5보다 작다라고 내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맞나요? 이거 맞는 겁니까? 사실 뮤5잖아요. 뮤5지만 우리가 샘플링을 잘못해서 1.5가 나왔던 것 뿐입니다. 사실 잘못된 확률이죠. 그래서 이 알파라는 것이요. 사실 잘못될 확률이에요. 잘못될 확률. 귀무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리젝할 확률입니다.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각할 확률. 자,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게 귀무가설 참이 귀무가설이 5인데 1.5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다라는 것은 틀릴 확률이 굉장히 작다라는 것은 귀무가설이 참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판단 내리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귀무가설 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판단 내릴 확률이 매우 작다면 나는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대립가설이 맞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억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상측 검정, 양측 검정 또는 지금 하측 검정 다 설명할 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가설 검정에선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부등호가 같다, 네, 이렇게 다르다, 대립가설. 대립가설 크면 같다는데 저는 이렇게 안 하고 다 이퀄로 썼습니다. 네. 예. 제가 사실은 강의 교재를 만들면서 이 그림 파일은 다 못 바꿨는데요. 예. 나머지 제가 문서로 쓸 것은 다 바꿔 썼고 그림은 제가 바꾸지 못했네요.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가설 검정에 수행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설명합니다. 설정합니다. 이것은 귀무가설 우리가 다 같다라고 두겠다. 그리고 유의수준을 결정합니다. 유의수준은 귀무가설이 참일 때 내가 기약할 확률이에요. 그거 잘못한 거죠. 그 잘못된 다리를 말하면 이게 뭡니까? 제1종 오류가 됩니다. 네. 제1종 오류를 몇 프로 가져가냐? 통상 뭐 5%, 뭐 1%, 5%, 10%쯤 이 중에 임의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통계량을 결정하고요. 자, 여러분 이 적정 통계량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8장 추정할 때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의 수준에 대한 임계값 그릇 기각력을 구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검정 통계량 관찰값을 구해서 기각 여부를 결정하라. 즉 기각력에 있으면 reject H를 하겠다. 기각력에 있지 않으면 not reject H를 하겠다. 즉 귀무가설을 기각하거나 기각하지 않겠다 라는 표현입니다. 기억력 밖에 놓였으면 기각시키지 못한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우리 교재에서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채택한다는 표현을 쓴다면 여기 제가 이렇게 귀무가설이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일 경우엔 채택이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합니다만 우린 다 이퀄로 놓고 할 겁니다. 자, 더 이상은 이제 그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린 귀무가설 다 이퀄로 놓고 하겠다. 자, 그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p-valu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검정통계량의 관찰값에 의해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유의 수준을 p-value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말이죠, p-value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p-value는 유의 수준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유의 수준은 제가 사전에 분석자가 결정해 놓은 하나의 기준값이고요. p-value는 우리가 어떤 검정통계량이 나왔을 때 실제로 귀무가설 참이라고 가정할 때 그것을 기각할 확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이그젝트한 확률이 되겠죠. 정확한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예제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어떤 p-value가 여기 이렇게 0.0이 나왔습니다. 0.0이 0.0 여기네요. 여기. 근데 만일 알파를 5% 기준으로 한다면, 자, p-value가 우리가 지금 0.02가 나왔는데 알파가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우리는 리젝트 할 거거든요. 예. 귀무가설 기각해서 뭐 하단측 검정이다라고 하면 어느 값보다 작다라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만일 귀무가설이 유의 수준이 5%다라고 하면 5%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0.05면 우리는 reject H를 하겠다는 겁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해서 대립가설에 맞다고 하겠다. 즉 뭐예요? 어떤 우리가 평균이 우리가 원하는 값보다 작다라 결론 내리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1%로 가져간다면 p-value가 말이죠, 알파 0.01보다 크죠? p-value가 2%니까. 예. 그땐 not reject H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p-value를 딱 보더라도 우리가 유의 수준 대비해서 작으면 기각, 그렇지 않으면 기각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앞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가설 검정은요, 검정 통계량을 활용해서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있으면 기각, 그렇지 아니하면 기각하지 않음,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예 검정 통계량 갖고 정확한 p-value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 p-value가 어떤 유의 수준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의 수준보다 굉장히 작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본다면 p-value가 만약 1%보다 작다, 0.02보다 작으면 유의 수준이
10%건, 5%건, 1%건 모든 경우에 다 기억을 하겠죠. 반면에 p-value가 뭐 한 0.07이다. 예, 여기 예를 들면 0.07이다 라고 하면 10%일 때만 기억하고요. 나머지일 때는 귀무가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채택이란 말 대신에 not reject h로 쓰겠습니다. 귀무가설을 기억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p-value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검정통계량 구하고 우리가 감찰 값을 이용해서 p-value 구합니다. 그래서 p-value 자체가 알파보다 작으면 기각, 그렇지 않으면 알파보다 크면 기각시키지 않는, 이렇게 가설 검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추정을 할 때도 모분산이 알려진 경우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를 항상 구분을 했었습니다. 자, 우선 이번 영상은요, 딱 하나, 모평균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모평균인데 모분산이 알려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이 알려진 경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알려진 경우. 왜 그러냐면 모집단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뮤에 대한 검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뭐 7인지 아닌지 검정하고 싶은데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7인지 아닌지 검정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뭐 7보다 크다? 작다. 또는 7인지 검정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샘플을 구하면 이 x바죠. 그러니까 우스운 게 뮤를 추정 또는 검정을 해야 되는데 우린말이에요. 이 x바랑 시그마 제곱을 이용해서 뭘 하겠다? 얘랑 얘를 이용해서 x바와 시그마 제곱을 이용해서 뮤를 추정 또는 검정을 하겠다 하는 바로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귀무가설은 평균이 특정 값을 갖는다.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다. 라고 가정하고 유의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의수준은 뭡니까? 유의수준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떤 오류냐면 귀무가설이 참인데 그것을 기억할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이에요. 귀무가설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억을 한다. 자, 그렇다면 귀무가설 참이기 때문에 x바는 정균포를 따르는데 바로 귀무가설이 뭡니까? 귀무가설이 뮤가 뮤 제로가 되기 때문에 자, 평균이 뮤 제로 분산의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요 시그마 제곱이 바로 여기서 주어진 것이죠. 네. 자, 이것을 따른다라고 가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기억해요. 기억하니까 x바가 뮤 제로가 사실은 아니더라. 이런 겁니다. 자, 기억을 하니까요. 자, 어떻게 우리 놓겠냐? 자, 규모가 참이에요. 사실은 뮤 제로에 가까운데 우리가 샘플링을 했을 때 이렇게 어떤 기준값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기준값보다 작거나 크게 될 확률입니다. 자, 우리가 요 작거나 클 확률이 각각 2분의 알파라고 한다면 오류가 날 확률은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x바가 어떤 특정 인계값보다 작거나 크게 될 확률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귀무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요걸 x바가 c보다 작은데 여기서 각각 평균 빼죠. 평균을 빼는데 어떤 평균을 뺍니까? 귀무가설이 참일 때를 가정해서 빼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확률 변수 z가 되니까 z 요렇게 마찬가지 요렇게.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z값이 되니까요. 요 확률 요것을 이제 표준 정규화가 된 것이죠. 표준 정규화가 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0의 중심으로 요 값이 어떻게 돼요? c가 아니라 c-뮤 제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바뀔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z 또는 요거를 마이너스 작은 경우에 이제 음수로 가겠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을 플러스 z 2분의 알파가 되든 이게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가 되든 요보다 작거나 요보다 큰 경우에 우리는 리젝을 하겠다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가 바로 뮤제로 마이너스 요거거나 뮤제로 플러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요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요 부분이 바로 기각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요 부분 안에 들어가면 관찰값이 이 부분 또는 요 부분에 들어가면 리젝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네, not
리젝 HO를 하겠다. 귀무가설을 기약할 수 없다. 여기에 놓이면 귀무가설을 기약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양측 검정이고요. 자, p 배율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네, 제가 어떻게 값을 구했습니다. 요 값을 구해냈는데 요 값에 정확한 이그젝트한 p 배율을 찾아서 네, 알파보다 큰지 작은지만 검정을 하면 된다. 네, 이것도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표준 편차가 4.1인 정규 모집단이고요. 귀무가설이 뮤가 30이라는 가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샘플 사이즈 36이네요. 자, 이때 조사한 결과가 표본이 31.1을 얻었다고 합니다. 양측 검정하라죠. 양측 검정하라는 것은 대립가설이 바로 뮤가 30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n이 36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4.1 x바 마이너스 30 이게 바로 표준 정규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x바가 주어져 있죠. 얼마입니까? 31.1이네요 31.1을 넣어서 계산해 봤더니 1.61 나옵니다. 그럼 이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앞에 영상에서 이미 충분히 배웠는데 1.61이 되는 요 확률을 구해내셔도 돼요. 예, 요 p배율을 구해내셔도 되겠고, 우리 교재에서 지금은 뭡니까? 자, 5% 검정이니까 여기 0.025 여기 0.025 되는 정규분포표를 구해보면 여기 1.962 범위예요. 마이너스 1.96 되겠죠? 대칭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가 왔습니까? 얼마? 자, 얼마 나왔어? 1.61 나왔어요. 여기 Z0가 1.61인데 1.61 어디 놓여있어요? 여기죠. 1.61. 기각력이 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기각력인데 기약합니까? 못합니까? 기약할 수 없다. 기약할 수 없다. 난리적 HO가 되어서 우리는 30보다 30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이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것은 30이 뮤가 30이 아니라 할 수 없다예요. 아니라 할 수 없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30인 걸 입증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뭐 그래도 뭐 이거 30이다 타당성 있다도 뭐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p배율을 구해보래요. 예, p배율을 구해서요. 이번에는 p배율 구하는 건 1.61이죠. 네. 우리 정규분포표를 보면 됩니다. 네. 제가 정규분포표를 찾아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확률과 마이너스 1.61과 1.61 이 확률을 분포표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61이면요. 제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정규 분포표. 아이고, 제가 이거 해놓은 게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표에 제가 1.61 값을 읽어보니까요. 예, 1.61까지의 값이 9.345네요. 9.345예요. 자, 정규분포표 보는 건 다 아시죠? 혹시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분포표 있으면 여기 누적 분포표죠? 누적 분포표니까 여기 1.61 가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61 읽어봤더니 0.9463이네요. 0.9463. 요 확률이 아니라, 화면 잠깐 바꾸고요. 요 부분, 요 전체 부분의 확률을 보니까 그 확률이 바로 0.9463이죠. 요 확률 얼마입니까? 1 빼기 0.9463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양쪽에 검정하니까 곱하기 2에서 계산해보면 약 10% 정도가 나오네요. 우리가 5%에서 검정을 했기 때문에 p밸류가 얼마예요? 지금 0.1074고요. 우리 알파 크죠? 5%보다 크죠? 크면 not reject HO가 된다. 기약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예. 자, 이제 거의 다 동일한 방식입니다. 단측 검정이에요. 역시 알려져 있죠? 여기도 제가 오타 났네. 여기 귀무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이 참인 걸
기각하면 잘못될 확률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쪽만 있어요. 아까처럼 다르다가 아니라 작다만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z 알파만 오겠고요. 이 마이너스 z 알파 값이죠. 그래서 c를 본다면 뮤 제로 마이너스 z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p 배율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방식이 되겠고, 우리가 이 부분에 노출된다면, 기각력에 노출된다면 관찰값이 귀무가설을 기약한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노출되면 채택한다는 표현보다 HO를 기약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P밸류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우리의 검정 통계량을 갖고요. 그것을 표준 정규화합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그럼 그 Z0 어떤 특정 값이 나왔을 텐데 그것보다 작을 확률을 정확하게 구해낸 것이 바로 P밸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P밸류를 구해서 그것이 알파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네. 전 개인적으로 말이죠. P밸류를 구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시거나 어떤 통계 값을 볼 때는 이렇게 검정 통계량 기각력이 있는지를 보기보다는 P밸류 딱 구해와요. 그래서 회사의 팀장님이 야, 그래서 P밸류가 얼마야? 그러면 P밸류가 네 0.03입니다. 그러면 5% 기준으로는 리젝이군. 1% 기준으로는 리젝이 아니군. 뭐 이렇게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P밸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느 회사의 근로자 혈중 콜레스테롤 평균 수치가 22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20명을 무작위로 가져왔다고 해요. 예. 측정 결과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표준 편차가 15.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15.4로 현재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근데 해봤더니요. 표본 평균이 얼마가 나왔냐면 자, 우선 먼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귀무가설을 항상 이퀄로 가져가고요. 이퀄로. 대립가설을 그보다 작다라고 가져갔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선 기존의 주장이에요. 기존 주장이 220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쓸 수도 있겠는데 저는 우선 이퀄로 바꿨으니까 220 대립가설은 그보다 작아졌다 이렇게 보겠다는 것이죠. 자, 유의수준 5%에서 기각력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알파 5%가 되겠죠. 자, 기각력을 구하면 말이죠. 자, 여기 작을 확률이 아닙니까? 0.05 되는 거 그거 통계표에서 구해보면 마이너스 1.645가 돼요. 즉 우리가 어떤 통계량의 값이 마이너스 1.645보다 작게 되면 기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20개 나왔고요. 시그마 15.4가 되겠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200인데 x바가 214.44로 나왔네요. 그래서 214.44에 대입해 봤더니 G0가 마이너스 1.61이에요. 자, 1.61 어디 나왔습니까? 1.64보다 작으면 기각인데 마이너스 1.61 여기에 있죠. 기각입니까? 기각 아닙니까? 예. 이건 본다면 기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면 마이너스 1.645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 우리는 지금 불행히도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1.61은. 그러면 기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P밸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P밸류는요. 자, 정확하게 마이너스 1.61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내면 돼요. 역시 분포표 보면 되겠죠? 자, 1.61보다 작을 확률 보면 1.61 그러니까 0.9463 1.61보다 큰 확률. 분포표를 보면요. 자, 1.61 요 확률이 누적 확률이 0.9463입니다. 그럼 작을 확률은 요거는 1 빼기 0.9463 되겠죠? 예. 0.0537. 아주 까리까리하네요. 5%에서 기약할 수 없다. 아주 아쉬웠습니다. 제가 많이 문제를 바꿔서 유의수준 10%에서 검정하라. 그러면 기각일까요? 기각이 아닐까요? 그때는 여러분들 그땐 바로 기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측 검정입니다. 이번엔 클 때죠. 네. 특별히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뮤가 뮤제로가 뭐 작다 또는 이제 같다라고 보고요. 당연히 대립가설이 이번에는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라고 보겠다는 거죠. 자, 귀무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을 기약할 확률을 알파라고 놨습니다. 클 확률이죠, 클 확률. 네. 인계값이 플러스로 달라진다.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만 있다. 똑같죠. 네. P밸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다 동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우선 저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 교재처럼 안 하고 뮤가 뮤 제로가 모두 같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당신이 뭔데 네 맘대로 하냐 이럴 수 있는데, 이건 책마다 달라요. 책마다 다른데 저희 이 책들 상당히 잘 쓰여진 책인데요. 네, 요거는 그냥 제가 좀 강의하기에 또는 여러분 이해시키기에는 귀무가설에 부동어가 있는 건 제가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대립가설만 부동을 두겠다 또는 네,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귀무가설은 다 이퀄로 놓고 계산하겠다. 그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와 다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영상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모표준 편차가 3인 정규 모집단이고요. 귀무가설이 50입니다. 자, 샘플 사이즈 36이고요. 자, X바 51.1 나왔다고 합니다. 기강력을 구해서 5% 수준에서 검정하라. 자, 우리 대립가설은 이번엔 50보다 크다를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50인데 요 x바가 51.1이죠. 예, 51.1 대입을 해서 연산해 봤더니 네, 2.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2.2가 나온다 란 거고, 우리 5% 아닙니까? 5%. 우리 5% 할 때 기준이 얼마였습니까? 항상 1.96과 마이너스 1.96이었죠. 이건 이제 외우실만 해요. 네. 1.96보다 크기 때문에 2.2가 크기 때문에 리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5%에서는. 그럼 1%에서는요. 네, 이제 제가 더해서 안 볼게요. 2.33보다 큰 확률이 됩니다. 네. 단축 검정이죠. 자,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2.2니까 여기에 놓여 있죠. 그럼 기약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P밸류 구하는 거예요. P밸류. P밸류를 사실은 앞에서 구한 것과 관계없이 2.2보다 작은 확률 구해내면 돼요. 2.2보다 작은 확률. 우리 교재에서는 어느 부분이 나와 있냐면요. 요 확률이 나와 있어요. 예. 요 확률이 얼마로 나왔어요? 0.9861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빨간 부분은 0.0139입니다. 예. 그러니까 5%보다 작죠? 1과 1%, 5%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5%에선 규모가설 기각, 하지만 1%에선 기약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한 번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좀 길었는데요. 자, 그게 중요합니다. 모평균 검정할 때 일단 시그마 이어져 있고요. 단측이냐 양측이냐입니다. 단측도 하단측이냐 상단측이냐 이렇게 상단측이냐라고 구분할 수 있겠고요. 그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설명드리고 연산도 해봤습니다. 자, 우리 교재랑 좀 다르게요. 귀무가설은 모두 뮤와 뮤제로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